반갑습니다. 흑임자 쌤이에요. 오늘은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과정,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아시죠? 십자군 전쟁은 1096년 1차 십자군을 시작으로 13세기 말까지 약 20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전쟁입니다. 수많은 전쟁들 중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 왜 시작이 되었을까요? 십자군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도에 예루살렘의 위치를 표시해 두었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은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모두에게 성지입니다. 먼저 크리스트교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크리스트교를 창시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힌 곳에 성묘교회라고 하는 곳이 세워졌죠.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이곳이 왜 성지일까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의 밤의 여행과 승천 전승과 관련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곳에는 바위의 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건축물이 세워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세기 무렵 셀주크 튀르크 세력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유럽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성지 순례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비잔티움 제국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빼앗고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당시 로마의 교황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야, 로마의 교황아, 지금 우리 비잔티움 제국이 너무 위험에 처해 있어. 그러니 네가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로마의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뭔지 모를 미소를 씩 지으면서 클레르몬 공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클레르몬 공의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기꾼이거나 병자여도 상관이 없다. 저 이교도들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합시다. 여러분이 십자군이 되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라고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자리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교황의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데우스로 불트, 데우스로 불트, 데우스로 불트, 데우스로 불트. 이 데우스로 불트라고 하는 이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이런 직접적인 배경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또 다른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자성어로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선생님은 너무너무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교황. 어떤 목적에서 참여를 했을까요? 겉으로야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바로 이 기회에 비잔티움 제국의 교회까지 통합을 해서 교황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겁니다. 상인은 이 기회에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고자 했으며 상인들은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했고 농민들은 전쟁을 통해서 공을 세워 신분을 상승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한 어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의미에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십자군 전쟁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십자군 전쟁은 1차부터 8차까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오늘은 가장 중요한 1차, 3차, 4차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순수한 종교적인 열정이 있었을 때가 몇 차였을까요? 그렇죠. 1차였겠죠.
그래서 이 1차 때는 예루살렘을 탈환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정과 함께 당시 이슬람교 세계의 내분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예루살렘은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기게 되죠. 왜냐? 바로 그가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살라딘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살라딘은 원래 이름이 살라흐 아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살라흐 아딘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정의로운 신앙이라는 뜻인데요. 살라딘은 정말로 자신의 이름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3차 십자군 때 바로 이 살라딘과 크리스교 세계를 대표하는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은 사자 심왕, 그러니까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만큼 매우 용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면에 여기에는 살라딘은 이름처럼 정의로운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면에 대해서 어떤 소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또 기세잖아요. 기선제압을 먼저 해야 되는데 리차드가 살라딘을 딱 보고서 이렇게 기선제압을 합니다. 바로 앞에 이제 이 쇠사슬 같은 게 있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설의 엑스칼리버 같은 이런 검을 딱 꺼내더니 살라딘이 보는 앞에서 이 검을 탁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이 쇠사슬이 두동강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끼야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리차드가 어쩌면 살라딘한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뭐 알아서 무릎 꿇어 라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살라딘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살라딘은 씩 웃더니 비단 허리띠를 이렇게 쫙 공중에 날립니다. 언제 검을 꺼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이 공중에서 날고 있던 비단 허리띠가 두동강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훨씬 고수죠? 그쵸, 살라딘이 훨씬 고수죠. 어쨌든 이 리차드와 살라딘이 3차 십자군 때 이제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리차드가 전쟁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살라딘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라딘은 자신의 명마 2마리를 리차드에게 선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전쟁을 하라는 의미였다고 하는데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데 리차드 왕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살라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봤더니 리차드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전쟁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살라딘은 자신의 주치의를 보내서 병을 치료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리차드와 살라딘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리차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이었던 이슬람 교도들을 포로로 잡았을 때 그 포로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살라딘 같은 경우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안전까지 책임을 졌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살라딘 밑에 있던 부하 장수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아니 저 리차드는 우리 이슬람 교도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탄압을 했는데 왜 당신은 크리스교도를 그대로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주느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살라딘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 살라딘이야. 와 진짜 멋있지 않나요? 자기의 이름의 가치를 정말 증명한 사람 같아요.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나 흑임자야 라고 하는 이 이름 한마디로 모든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야 재룡아, 야 동엽아, 나 재룡이야, 나 동엽이야 라고 하는 이름 한마디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다시 돌아갑니다. 어쨌든 3차 십자군 전쟁에서 리차드는 예루살렘을 탈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리차드와 살라딘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계속 차지하되 성지 순례를 허용한다라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차를 볼까요? 십자군 전쟁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전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게 아마도 이 4차 때문인 것 같은데요.
가장 변질된 십자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4차 십자군들이 꾸려져서 이제 이곳에 있었던 베네치아에 모이게 됩니다. 이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당시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있던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를 타고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버렸다? 그렇습니다. 비잔티움으로 가는 겁니다. 왜 비잔티움으로 갔느냐? 당시 베네치아의 총독이 이 십자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집트에 가봤자 우리가 건질 게 하나도 없어. 그곳에는 각종 보석과 보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진짜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곳이 비잔티움이야. 그러니까 비잔티움을 약탈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금은 보화를 모두 다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마치 이 상황은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서 112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님, 저희 집에 지금 도둑이 들었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경찰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와서는 도둑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집을 더 털어가는 상황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왜 같은 편이었던 십자군들이 비잔티움 제국을 약탈을 했느냐? 물론 그 안에는 수많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선생님이 여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같은 편이었던 비잔티움을 약탈을 해서 그곳에 있던 수많은 금은 보화를 다 약탈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너무나 아름다웠던 성당, 성 소피아 성당까지 말을 타고 들어가서 그곳을 짓밟는 이런 악행까지 저질렀던 게 4차 십자군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전쟁이 실패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세상에 어떤 더럽혀진 성인들이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어린아이들로 십자군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년 십자군, 정말로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소년 십자군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소년 십자군이 베네치아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러 가는데 이 배도 역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시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이 소년 십자군을 싣고서 어디로 갔느냐?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겁니다. 이 상황이 정말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십자군 전쟁은 1차부터 8차까지 진행이 됐지만 1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십자군 전쟁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먼저 종교적으로는 교황의 권위가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누구의 권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국왕을 중심으로 모든 힘을 결집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국왕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기사들이 대거 몰락하게 되는데요. 기사들이 몰락하게 된 배경에는 전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대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으로 십자군 전쟁에서 많은 계층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십자군 전쟁에 처음 참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돈을 벌기 위한 거였잖아요. 상인들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게 되었고 특히나 어디까지 가게 되었느냐? 먼 거리까지 가서 무역의 이익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원거리 무역이라고 하는데 십자군 전쟁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배를 타고 멀리 나가고 싶어도 바다에서 뭘 만날 수 있나요? 그쵸? 해적을 만날 수 있죠. 해적을 만나게 되면 내 물건만 뺏기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멀리까지 가지 못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거리마다 십자군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원거리 무역이 발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 무역의 이익을 독점했던 베네치아라고 하는 곳이 도시로서 급성장을 하게 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으로는 이슬람의 문화와
비잔틴 제국의 문화까지 서로 접촉하게 되었고 이 문화가 서유럽에 전달이 되면서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의 부흥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